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보이시나요? 아마도 얼굴의 주름이나 조금 처진 어깨, 혹은 허리띠 위로 살짝 튀어나온 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나이 들면 다 배가 나오는 거야. 또는 조금 살찐 거지. 병은 아니잖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뱃살은 사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그리고 훨씬 치명적인 방식으로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우리 건강에 대한 경고 신호인 뱃살의 진실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외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리 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조용한 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뱃살의 정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내장지방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피부 아래에 머무르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피하지방과는 달리 내장지방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체온 유지와 외부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일부 수행하지만 내장지방은 그 역할과 존재 자체가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내장지방은 간과 장, 췌장과 같은 주요 장기들 주변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인슐린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인데 내장지방이 분비하는 염증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대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내장지방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독소를 퍼뜨리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뱃살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지방층을 넘어 우리 몸의 생명유지 시스템을 교란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내장지방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아픈 증상도 없고 눈에 띄는 이상 징후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고장나기 직전의 기계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그저 체형 문제로만 착각하곤 합니다.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좋지 않거나 특정 부위가 불편한 정도의 미용적인 문제로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복부 비만은 명확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살덩이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대사 이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가 아닌 우리 몸의 내부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 내장지방 축적 경향이 더 강하고 이는 겉으로는 날씬해 보여도 복부 비만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뱃살을 단순히 외모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질병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체중이 정상이라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허리둘레가 점점 늘어나는 사람, 체중계의 숫자는 변함없는데 유독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사람, 이들은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불리며 오히려 일반적인 비만인보다 대사질환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은 정상 범위에 속하지만 체지방률이 높고 특히 복부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겉으로 드러나는 체형만으로는
건강 문제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허리둘레, 그리고 우리 몸속 내장 지방의 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남성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경우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체중은 전체적인 몸의 무게를 나타내지만 허리둘레와 내장 지방은 건강의 핵심적인 요소인 대사 건강 상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비만의 경우 근육량이 적어 대사율이 낮아지고 축적된 내장 지방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등 건강상 여러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만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허리둘레를 측정하고 체성분 검사를 통해 내장 지방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뱃살만 쉽게 찌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과식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뱃살이 쌓이기 쉬운 환경으로 가득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즉 좌식 생활은 신체 활동량을 급격히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잦은 야식과 음주는 불규칙한 식사 패턴을 만들고 특히 밤늦게 섭취하는 고칼로리 음식과 알코올은 내장 지방 축적의 주범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하고 야식은 수면 중에도 소화기관이 활동하게 만들어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충분하지 못한 수면, 즉 수면 부족은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 분비를 늘리고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 과식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 코르티솔은 지방 축적, 특히 내장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방이 복부 쪽에 집중적으로 저장되도록 우리 몸을 설계해버립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코르티솔은 지방 축적, 특히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복합적인 영향이 뱃살을 유독 빠르게 그리고 집요하게 우리 몸에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일상의 습관들이 바로 뱃살이라는 침묵의 살인자를 키우는 주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굶고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체중을 급하게 떨어뜨리더라도 숫자는 줄지만 뱃살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식이나 원푸드 다이어트,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이는 대부분 수분과 근육량의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생존 모드에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려 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최후의 에너지원인 내장 지방을 가장 먼저 보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하면 가장 먼저 내장 지방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존 반응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내장 지방을 비상시를 대비한 중요한 에너지 저장고로 여기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체중은 줄었더라도 복부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그대로 남아있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은 장기적으로 요요 현상을 초래하기 쉽고 몸의 대사 시스템을 더욱 망가뜨려 뱃살 빼기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만 날씬해 보이는 것보다 몸속 건강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뱃살을 효과적으로 빼는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얼마나 덜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사율을 낮추고 지방을 더 잘 축적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최적화하여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식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꾸준한 근육 자극을 통해 몸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지고 이는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에너지 소비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가만히 있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급격한 식단 변화는 오히려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 내장 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몸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뱃살을 빼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하체와 몸통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은 내장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나 엉덩이, 복근과 같은 큰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때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운동 중에도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호르몬 분비를 활성화시킵니다. 꼭 고강도 운동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30분 걷기, 점심시간에 주변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서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신체 회복과 대사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여 식욕 증가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뱃살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뱃살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오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리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사라질 이유도 없습니다. 마법 같은 다이어트 방법이나 단기간에 뱃살을 없애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체중계의 숫자에만 집착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며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뱃살 감량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며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뱃살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뱃살을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뱃살은 우리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빼야 하는 것은 체중이 아니라 그동안 미루어왔던 우리의 잘못된 습관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뱃살을 없애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뱃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열쇠를 찾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